룩팬 여러분, 이그스 칼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외야수 이원석 선수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하나 야수 중 애매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중 외야수팜을 보면 기회를 주기도 안 주기도 애매한 선수들이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백업 그 이상으로 성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외야수들, 애매함은 충원을 야기했고 페라자 강백호 선수의 영입으로 더더욱 존재감이 작아질 수 있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원석 선수입니다. 그 선수의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외야진을 보면 답답함부터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보면 확실하게 정해진 건 문현빈 선수가 외야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 외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페라자 선수에게 우익수를 맡길 것이다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김경문 감독 본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다 보니까 스프링캠프 명단을 좀 봐야 유추가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페라자 강백호 선수 중 한 명을 지명타자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강백호 선수에게 1루를 맡기고 최은성 선수는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다 보니 지금은 알 수가 없는 부분, 확실한 건 문현빈 선수가 외야 한 자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뭔가 시원시원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 하나 외야진은 애매함 투성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시작보다는 나은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도 문현빈 선수가 좌익수에서 역할을 할 테니 양 코너 주전을 찾아야만 했던 25시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 자리는 채워졌으니까요. 왜인지 불안감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에서 신뢰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선수의 분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주자 역할도 해야 하는 선수이지만 그보다 26시즌은 대수비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원석 선수의 타격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벌크업을 통해 타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정말 고통스럽게도 벌크업을 시도를 했던 이원석 선수입니다. 올 시즌 준비를 참 많이 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결국 퇴보를 한 성적표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백업이니까 타격감을 조율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29경기를 출전을 할 정도면 적은 기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전보다는 좀 적지만 다른 백업들보다는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았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도루 부분입니다. 도루 성공률은 88%입니다. 대주자로서의 가치는 보여주고 있는 선수, 물론 좀 더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30개 이상은 해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스타일상.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커리어 내 20개 홈런을 기록한 것은 올 시즌이 처음입니다. 그래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파일을 지킬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원석 선수 루키 때 보면 의욕이 과다해서 아웃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루로 투수를 압박하기보다는 스스로 급해지는 마음에 견제사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 없이 주루에서 좀 더 여유가 생겼고 언제 뛰어야 하는지 언제 참아야 하는지를 알고 대처를 하고 있다. 주자로서 보여주는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비 부분에서는 좌익수와 중견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레인지 부분에서는 2.63, 마냥 넓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견수로 기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가 좋은 선수들은 보통 한 4에서 5 정도 기록을 하더군요. 박혜민 선수처럼 수비 괴물들은 8을 찍기는 하는데 보통 2, 3대 정도면 충분히 중견수로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수빈 선수도 중견수 2, 3점대를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플로리얼 선수가 2.28입니다. 수치만 본다면 플로리얼 선수보다 조금 더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선수는 앞으로 나오는 수비가 조금 약합니다. 타구 판단이 살짝 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만 아니라면 어깨도 그래도 강한 편에 속하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이는 선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올 시즌 이원석 선수를 보면
5월 주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타율이 2할 7푼 8리를 기록을 했었던 이원석 선수인데요. 가벼운 부상이 있어서 한번 딜레이가 되고 나서는 그대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타격에서 두각을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 타자도 크게 가르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독 언더 투수들 잠수함 유형에게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는데 잡지 못했다는 부분은 본인에게는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2할 3푼을 치면서 좀 나아진 듯한 성적부, 다시 특히나 속구 타율이 많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심과 커터 두 구종의 타율이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 다른 변화구들은 대동소이하니까요. 즉 패스트볼에 대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구에 휘둘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백스피드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파워가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이원석 선수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몸쪽을 생각을 하다가 바깥쪽 부분에 대한 반응이 느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타구 분포도를 보면 24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몸쪽을 너무 생각하다가 바깥쪽 그 장점이 사라진 이원석 선수입니다. 확실히 올 시즌에 4홈런이 몸쪽 가까이 붙는 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선수가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몸이 좀 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문현빈 선수는 몸을 열어 놓으면서 타격 지표가 상승했지만 무조건 몸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것은 분명 아니죠. 선수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원석 선수는 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몸 쪽은 대처가 됐는데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이존에 대한 반응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 코스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투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낮게만 던지면 됩니다. 직구던 변화구던. 이원석 선수 입장에서는 시야를 높게 보고 싶은데 공은 모두 낮게 오니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할 수 없고 시야를 높게 보니까 변화구에 대한 대처도 안 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이원석 선수가 꼭 지켜야 하는 코스는 다시 바깥쪽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몸쪽은 하이볼을 대비를 한다. 바깥쪽과 몸쪽 하이볼을 같이 대비를 하고 공략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타격 지표가 좀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격으로 본다면 최재훈 선수와 좀 비슷해질 공산이 크겠죠. 이원석 선수가 최재훈 선수 정도의 타격 능력치만 보여준다면 분명 이원석 선수는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수비와 주루에서 분명히 1군에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격입니다. 솔직히 현 상황에서 중견수로 최고 적임자는 이원석 선수입니다. 냉정히 이원석 선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경험치, 주력, 수비력을 다 따져봤을 때 이원석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원석 선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결국은 타격.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타격만 보여준다면 분명 내년 중견수 주전으로 이원석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재훈 선수 정도의 타격 능력치만 보여준다면 된다. 이제 이원석 선수도 대주자 요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타격이 똑같다면 더 이상 이원석 선수에게 기회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경쟁입니다. 중견수를 데려오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냉정히 내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오히려 26시즌이 끝나면 최지훈, 김호령 선수가 FA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원석, 이진영 등 중견수가 가능한 선수들은 올 시즌이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들은 각기 다르겠지만 이원석 선수는 오직 타격만 보여주면 되는 선수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긴 한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타격 기술들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고 좀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그 따로따로 흩어진 타격 기술들을 하나로
뭉쳐서 융화를 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나 타선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선수이기는 한데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여준 것이 없는 이원석 선수. 그냥 대주자, 대수비로만 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거밖에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요. 결국 본인이 증명을 해야만 할 겁니다. 26시즌은 증명하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